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야니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야니스 아르토쿤보 올스타 휴식기 직후에 종아리 부상을 딛고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난적 LA 클리퍼스를 꺾는데 또 아주 큰 힘을 보탰는데, 야니스에 대한 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게 샴즈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던 소식이었는데, 야니스 트레이드에 관한 루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NBA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또 혹은 영향력이 큰 인물을 꼽자면 샴즈라 볼 수가 있죠. 네, 샴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니스는 미러키에 남기를 원한다. 다만 미러키가 야니스에게 자신들이 지속적인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포스트 시즌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야니스가 앞으로 미러키를 우승 후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야니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샴즈가 뭐 그냥 소설을 지어내는 인물은 아니죠. 관계자들, 또 뭐 NBA 임원들, 비트라이터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또 혹은 본인이 직접 취재한 내용들을 이렇게 버무릴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야니스는 계속해서 내가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었죠. 건강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항상 우승권에 있기 위해서 팀을 압박했었어요. 전력 보강해라, 아니면 나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뉘앙스는 줬지만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은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다라고 이번 올스타 휴식 기간 동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스타 휴식기 동안에 야니스가 그리스 언론 코스모테 TV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다 모이거든요. 보통 이런 비미국 선수들은 자국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자국 매체들과. 그래서 이 코스모테 TV와 인터뷰를 했었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러니까 팀이 나를 트레이드 시킨다면 나는 수락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트레이드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NBA는 비즈니스다. 하지만 내가 먼저 구단에 문자를 보내서 이적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위해선 팀이 나를 내쫓아야 될 것이다. 나를 내보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팀이 나를 트레이드 시키는 건 몰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해서 미러키를 떠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샴즈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이적설이 모락모락 피어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행선지 배당률이 또 나왔습니다. 뉴욕 닉스가 플러스 400이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브루클린 네츠. 브루클린 네츠는 지금 야니스가 어네피뜨기만을 물 떠놓고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구단입니다. 왜냐하면 브루클린 네츠가 야니스의 이 어네피를 기다리고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총알이 많잖아요. 에셋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는 계속해서 대기표를 지금 뽑고 기다리고 있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히트. 마이애미 히트는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애미와도 야니스는 또 링크가 된 적이 있었죠. 여기에 LA 레이커스 어떻게 데려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 살짝 이해가 안 가고요. 휴스턴 로켓츠는 자산이 많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야니스도 2021년경에 한번 서로 링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샌안토니오 출신인데, 일단은 NBA 트레이드에 대한 야니스의 철학도 이번에 코스모테 TV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NBA에서 안전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 이거는 니콜라 요키치가 했던 이야기와 또 똑같습니다. 요키치도 아무도 이 리그에서는 트레이드가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치치 트레이드 직후에. 돈치치와 요키치는 절친한 사이고, 절친한 친구가 그렇게 트레이드 되는 걸 보니 요키치도 똑같은 감정을 느낀 거죠, 야니스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이 주도하는 트레이드는 괜찮고 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이적을 하는 걸 비난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보통 팀이 이렇게 선수를 트레이드 시키면 비즈니스야. 그런데 선수가 그 팀을 버리고 아니면 그 팀을 뒤로 하고 우승을 찾아 떠나면 많은 비판이 뒤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빈스 카터나 혹은 지미 버틀러처럼 태업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선수에게 좀 더 많은 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세 번째, 유럽 선수가 NBA 대형 시장의 얼굴이 되길 기원한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긴 했어요. 유럽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NBA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가는 거야.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갔듯이. 자인은 아니었지만 뉴욕을 가든 LA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보스턴 셀틱스, 시카고 불스 이런 팀을 가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좀 뜬금없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지금의 세태를 관통한 이야기죠. NBA에서 안전한 선수는 아무도 없고 팀은 괜찮고 선수가 떠나는 건 비판을 받는다. 이건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니스의 다음 시즌 행선지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면 어딜까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당시 야니스 인터뷰를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유럽 출신 스타들이 빅마켓으로 가서 훌륭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갔고 니콜라 요키치가 뉴욕 닉스에 얼굴이 되면 어떨까? 내가 원하는 바이며 내 꿈이기도 하다. 갑자기 뉴욕 닉스랑 니콜라 요키치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댓글 찾아보니까 레딧에 야니스가 지금 니주를 깔고 있네요. 장판을 깔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얘가 지금 가고 싶구나. 왜냐면 야니스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막 이랬었는데 왜 갑자기 요키치를 끌어들여서 뉴욕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보내드렸던 배당에 뉴욕 닉스가 1위였어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배당을 매긴 오즈 메이커들만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긴 했습니다. 자, 다만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처럼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나처럼 이렇게 같은 작은 규모에서 뛰는 것도 괜찮지만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간 마당에 이왕이면 빅마켓의 얼굴들이 우리 유럽 출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겠죠. 그런데 그걸 뉴욕 닉스와 요키치를 콕 집어서 좀 이상하게 들렸을 뿐인데 그 다음에 또 야니스가 뉴욕에 대한 워낙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멘트는 좀 의아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 미들턴 당시에 존 호스트 단장의 인터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왜 이걸 가져와 왔냐면 일단은 지금 화두가 트레이드고 그 다음에 야니스가 트레이드에 대한 철학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돈치치 트레이드 당시에 야니스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런데 크리스 미들턴은 야니스와 함께 12년을 뛰었던 가장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트레이드 됐을 때 존 호스트 단장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미들턴 트레이드 당시 야니스와 의견을 나누질 않았다. 야니스는 우리 팀의 운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트레이드에 대한 의견 공유가 도리어 야니스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선수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싶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존 호스트 단장이 아주 깔끔하게 인터뷰를 한 거죠. 일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야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 미들턴의 트레이드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왜냐면 12년을 뛰었잖아. 지루 할러데이는 길게 뛰지 않았잖아요. 3년 정도 뛰었으니까. 그런데 미들턴은 12년을 뛰었는데 트레이드가 됐고 돈치치는 얘가 나보다 어리고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에 25살에 NBA 역대 평균 득점 3위가 떠나는 걸 보니 야니스도 생각이 많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인터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슈퍼스타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왜 샴즈 같은 기자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본인은 트레이드 요청 안 한대잖아. 그런데 왜 명확하게 소스도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는 그런 뭐 문구도 있었는데 지금 야니스와 미러키의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야니스는 조금씩 좀 부상이 잦아지고 있고 미러키는 앞으로 뭐 올라갈 수 있는 고점 자체가 높은 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축들이 뭐 아직도 나이가 들었고 특히나 바비 포르티스, 브룩 로페즈는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선수고 미들턴을 쿠즈마로 바꿔왔고 보챔프를 케빈 포터 주니어로 바꿔온 그 트레이드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우승 후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발짝이 아니라 한 두세 발짝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샴즈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야니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러키가 최소 뭐 2라운드는 진출하거나 아니면 뭐 컨퍼런스 결승을 가야 그래도 야니스의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야니스 본인이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면서 조기에 탈락했었는데 미러키가 2021년에 우승을 달성하고 그 이후로는 컨텐더로 분류가 된 적이 별로 없다는 점 이게 또 야니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스티븐 A 스미스가 유럽 선수들, 비미국인 선수들은 NBA의 얼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도 정말 스티븐 A 스미스를 싫어하지만 굉장히 동의해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유럽 출신 선수들은 그 소속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엄청나다. 왜냐하면 멀리서 날아왔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은 그 팀, 그 도시가 나에겐 또 다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연장 계약 맺고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유럽 선수들의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팀이 별로고 이 팀이 싫어서 트레이드 요청했던 가장 최근 유럽 사례는 저는 파워 가솔의 멤피스 그리즐리스 시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커스로 떠났죠. 그 시절 말고는 다 팀과 아주 뭐 온화한 분위기 속에 연장 계약을 맺거나 쭉 원클럽맨 가다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아름다운 이별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샴즈의 저 이야기보다는 야니스 본인의 저 다짐이 더 와닿습니다. 나는 내가 트레이드 요청할 일 없고 팀이 나를 보내거나 나를 뭐 내 엉덩이를 걷어찬다면 나는 나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먼저 트레이드 요청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야니스의 저 말이 조금 더 와닿긴 합니다. 자, 하지만 NBA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모란트도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는 반에 뭐 야니스도 마찬가지고 NBA는 진짜 놀라운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야니스가 이번 오프시즌 때 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면 지미 버틀러가 그랬듯이 작년 여름에 지미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행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야니스가 미러키보다 더 큰 마켓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진짜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뭐 즐거운 주말입니다. 이제 다시 NBA가 재개됐고 그리고 본격적인 후반기 레이스인데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더 재밌게 NBA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